안녕하십니까. 신교수의 10분 역사 카페입니다. 유럽인들 중에서 최초로 아시아까지 배를 이용해서 온 국가가 이제 포르투갈이고, 그 포르투갈에 있는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이제 1498년도에 이제 함대 세 척을 이끌고 아프리카 희망고를 돌아서 드디어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캘리컷에서 이제 많은 후추를 직접 구매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이제 본격적인 해상 무역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포르투갈은 이제 이렇게 항해를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갈 수 있다는 어떤 성공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배를 보내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인도를 처음으로 이제 도착에 성공한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이제 3차 항해에 나섭니다. 2차 항해는 이제 카브랄이라는 사람이 지휘를 했었는데, 이 카브랄은 이제 13척을 가지고 리스본에 출발해서 인도까지 갔는데 이제 겨우 5척만이 귀환하는 성공을 하죠. 나머지 이제 8척은 이제 가는 중에 오는 중에 다 잃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범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항해 위험이 높았죠. 어떤 풍랑에 이렇게 풍랑에 의해서 좌초되거나 혹은 암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전 항해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선원들도 이제 교열병이라든지 이런 각종 병에 걸려서 중간에 이제 죽는 확률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숨을 걸고 항해하는 그런 항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드디어 이제 3차, 1차 항해 성공에 의해서 3차 항해에 나서는데, 이때 이제 20척의 대함대를 편성하고 드디어 이제 인도를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이때 1502년부터 1503년 10월까지가 이 바스코 다가마의 2차, 3차 항해인데, 이 3차 항해에서는 1차 항해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3차 항해 때는 이제 현지를 완전 제압을 해야 되겠다. 자기 1차 항해 때 현지에서 현지 왕으로부터 어떤 받은 수모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 이슬람교도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이제는 이제 무력으로서 현지에 가서 후추를 사와야 되겠다. 그리고 후추의 어떤 유통지를 장악해서 자기가 독점적으로 후추를 사가지, 다른 뭐 홍해 루트라든지 혹은 페르시아 루트 이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후추가 유럽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이제 후추에 대한 독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이제 다시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는 이제 여차하면은 내가 무력으로서 1차 때 보니까는 인도는 대포라든지 총이 좀 시원찮고, 어떤 함대, 즉 배의 크기라든지 배의 어떤 튼튼함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유럽에 비해서 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거대한 우리 배와 이 함포와 총으로서 위협하게 되면 충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빠진 거죠. 특히 이제 이 이베리아 받은 사람들은 오랫동안에 이제 이슬람교도하고 이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어떤 이 이슬람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 극에 달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싸움술이라든지 뭐 중세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익숙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한마디로 이제 전쟁에 많이 몰입을 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투쟁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이제 인도 캘리컷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주 평화로운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종교도 뭐 이슬람교도, 그다음에 기독교, 또 여러 가지 아르메니아 쪽에서 온 뭐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이쪽 힌두교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화롭게, 단지 종교 때문에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평화롭게 이렇게 교역하던 그런 곳인데, 이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제 오로지 종교는 기독교만을 믿어야 되고,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물리쳐야 되겠다,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캘리코 인도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강경하게 이제 변해서 이렇게 무력으로 이슬람교도를 좀 처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함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화면이 좀 잘못 나왔네요. 화면을 이제 다시 저기 하면
20척의 대선단을 가져간 그 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배 선체에 많은 대포들이 이렇게 장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평화롭게 상선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대포들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대단히 먼 길이고 한 번 왕복 항해하는데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위협이 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상선을 이제 이렇게 대포로 중무장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인도를 향해서 이렇게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배 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포를 장착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과연 이 바스코 다가마 포르투갈인들이 최초로 이 바다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까지 왕복 항해에 성공했는데 과연 이들은 그 정말로 모험가인가 아니면 침략자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스코 다가마가 이 항로를 개척하면서 포르투갈이 이제 인도와 아시아까지 진출해서 많은 그 향신료 그리고 아시아까지 넘어와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혹은 마카오 이런 데까지 진출을 해서 더군다나 일본까지 진출을 했는데 이러한 그 포르투갈인들이 이 아시아에 들어온 것이 초기에는 과연 순수한 목적의 어떤 상업적인 목적의 어떤 유입인가 아니면은 이 강제로 어떤 무력을 통한 침략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바스코 다가마는 이제 3차 항해 시는 이 동아프리카에 가는 길에 킬와라는 곳을 이제 그 포격을 해서 이제 공물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우리한테 공물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무력으로 이제 현지 도시를 제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인도양의 해역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칸나을 해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이슬람 기도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의 성지 순례를 갔다 오는 그런 배를 납포해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전부 다 전체를 이제 다 그 약탈을 한 다음에 이제 배를 이제 다 불태웠죠. 살려달라는 그런 어떤 여자와 어린아이의 그 울부짖음에도 이 바스코다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제 배를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불태워서 이 모든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에 대한 그런 적개심에서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다. 그리고 이제 순수한 상업 도시인 캘리컷에 가서 이제 무슬림을 이제 처형을 하고 무차별로 캘리컷 도시를 이렇게 한보 사격해서 거기를 정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무차별하게 이 해안가의 가옥들을 이제 무조건 한포로 사격해서 이렇게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짓을 이렇게 벌렸죠. 그렇지만 캘리코 왕국은 순수한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이 포르투갈만큼 배가 튼튼하다든지 어떤 그 대포가 유력이 있다든지 뭐 총이 이렇게 유력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반격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스코 다가마는 거의 반쯤은 무력으로 현지에서 이제 후추라든지 향신료라든지 인도의 어떤 캘리코 인도의 면징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이제 사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리스본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5척 정도 현지에 남겨서 현지에서 요새를 건축해서 특유의 포르투갈의 어떤 현지 상관을 이제 건설합니다. 이런 방식은 뭐냐면 이 베네치아가 지중해를 지배할 때 각 지중해에서 이제 각각 곳곳을 이렇게 항해하면서 이제 무역할 때 그때 그 곳곳에 이제 자기들 기지를 만들어서 그 기지를 들려서 이제 물과 항해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을 받는 그런 자기만의 기지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식으로 포르투갈도 이제 인도와 아시아 곳곳에 이제 자기들이 어떤 요새를 만들어서 거기 성체를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을 주둔을 시켜서 군사를 주둔해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그 옛날에 베네치아식의 어떤 그 자기의 항로에 요새를 설치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본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그 전통이 인도나 아시아는 상당히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낯설은 거죠. 인도 아시아는 자유로운 방식이고 누구나가 와서 평화롭게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제 포르투갈은 자기만의 요새를 쌓고 자기만의 어떤 배를 남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면은 뭐 돈을 주다가도 무력으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면서 아시아의 어떤 그 교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스코 다 가마라는 사람은 과연 이 바스코 다 가마는 그 폭력적인 상거래, 그 다음에 어떤 해적질, 양민을 학살하고 또 이슬람 교도를 이제 사륙을 통해서 어떤 부를 쟁취했기 때문에 인도양 해역의 질서의 파괴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바스코 다 가마가 이제 최초로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동인도로 간 인물로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기독교를 이렇게 널리 전파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폭력적인 상거리를 시작한 그런 장본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스코 다 가마의 이 인물은 왜 성공을 했을까? 왜 그 이 인도를 성공적으로 항해를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후추를 싣고 올 수 있고 그 뒤에 인도를 거점으로 해서 이 아시아까지 진출하는데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진출해서 한 1세기 정도를 이제 포르투갈이 번성기를 구가하는데 그거에 대한 초석을 놓은 그런 사람인데 왜 과연 이런 성공했을까 이런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포르투갈은 강력한 대포와 총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그런 해운업에 이제 투자를 했고, 그다음 베네치아라든지 제노바라든지 그런 이탈리아의 앞선 해운 국가하고 교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포와 총을 갖췄고, 또 그들은 서로 치열하게 유럽인들은 서로 이렇게 경쟁과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포와 총이 발달이 잘 많이 됐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튼튼한 대형 선박. 대항해, 즉 오랜 뭐 수개월 동안 이렇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대형 선박을 유럽인들이 이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엔리크라는 이제 항해 왕자 덕분에 그러한 선박 건조 기술을 이탈리아의 해양 국가인 베네치아라든지 제노바 이런 데서 전수를 받아서 그걸 이제 꾸준히 발전시킨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험심, 사제 요한의 날을 가야 되겠다, 에덴 동산을 꼭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에덴 동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슬람 국가를 건너야 되는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교도는 다 우리가 박멸을 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그런 투철한 기독교 정치. 이것은 뭐냐면 이베리아 반도가 오랫동안 이제 이슬람 교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에 대한 그 증오심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에덴 동산을 가야 되겠다는 모험심과 그다음에 기독교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인도는 이제 군사력이 강하지 않고 상업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어떤 통일된 정권이 존재하지 않고 인도 지방 각각의 인도가 작은 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 그 왕이 현지를 다스렸고 그다지 이제 군사력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는 현지를 무력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반강제적인 교역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렇게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 즉 유럽과 아시아까지 최초로 항해에 성공한 그 바스코 다 가마에 대한 얘기, 그가 왜 성공했고 그 당시에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